속보, 미쳤다. 역대급. 결국 터졌다. 홍명보 인성 문제, 미쳤다. 역대급이다. 홍명보와 협회 커넥션과 인성 문제 결국 터졌다. 희생과 봉사가 국가대표 감독 입에서 나올 말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장미란 문화체육부 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7월 이후 계속 의혹이 불거진 정당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현 사태로 인해 사임할 생각은 없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 경질될 것이다. 지금 내가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게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날 1순위로 올려놔서 제안을 받았다. 2. 3순위였다면 받지 않았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그렇게 들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이란 자리가 많아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임생 이사가 집 근처로 찾아와서 면담할 때 한국 축구의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다. 울산 HD에 있으면서 고민을 했다. 처음 제의를 받고 나는 울산이 아닌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봉사를 한 번 하고 그동안 10년 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다시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나왔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답했다. 봉사라는 단어가 언급됐다. 봉사의 정확한 뜻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쓴다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경기에 나서기에 대표팀 감독은 봉사란 의미가 맞을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이 계속 말하는 한국 축구를 위한 희생과도 의미가 통하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을 수 있어도 다른 이가 봤을 때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자신이 내가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느껴진다. 또 축구 팬들이 원하는 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감독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방향성을 잘 이끌고 내용과 성적을 앞세워 한국 축구 발전을 잘 이끄는 감독이다. 잘할 수 있는, 또 잘할 자신이 있는 감독을 대중들은 원한다. 정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임명된 야망 있는 감독을 원한다. 대표팀 경력을 통해 한층 더 발전을 원하는 동기부여가 넘치는 감독을 원한다. 능력주의에 입각해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이 대표팀을 맡은 이유가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이 들면 그 핀트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것인데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7월 부임 당시나 약 3개월이 지난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이익 20억 받는 봉사도 있냐? 홍명보 마지막 봉사 발언에 쏟아진 문매. 홍명보 감독 55. 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게 된 이유를 마지막 봉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축구 팬들이 반발 목소리를 냈다. 홍 감독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자신을 둘러싼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답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축구협회, KFA,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당초 대표팀 감독직을 맡을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홍 감독은 제 축구 인생 40년 중 가장 힘들었을 때가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 이후였다며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기에 도망가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임생 이사가 찾아와 한국 축구의 어려움을 얘기했고 이를 외면하기 힘들었다며 제가 10년 전에 가졌던 책임감과 사명감이 다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이사와의 면담 후 그것들이 다시 나와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의 이 발언은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다. 축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감독직을 맡아놓고 대단한 희생하는 척한다고 주장했다. 축구 팬들은 연봉 20억 원 받는 봉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한국 축구를 이끌 인물이 자기밖에 없다는 주인공 병에 걸린 듯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연봉 기부라도 하세요 등 댓글을 남겼다. 홍 감독은 이번 대표팀에서 전임 외국인 감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부진으로 1년 만에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 원이었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성과를 냈던 파울로 벤투 전 감독은 18억에서 20억 원의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내달 10일과 15일 각각 요르단, 원정, 이라크, 홈와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를 치른다. 사무 숨겨왔던 정혜성 돌연 사임 진짜 이유 밝혀졌다. 홍명보로 정했는데 이날 가장 큰 관심은 홍명보, 거스 포옙, 다비드 바그너로 전력강화위가 후보군을 정해놓고 정몽규 회장에게 정혜성 위원장이 보고한 뒤 다음 날 돌연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한 것이다. 당시 감독 선임이 거의 다 이뤄졌다고 본 시점에 갑자기 정 위원장이 사임해 대한축구협회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이임생 총괄이사가 이 업무를 맡아 결국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정혜성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나머지 두 외국인 감독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옙을 면접했냐고 묻자 화상 미팅으로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나서 면접을 진행하라고 했다. 홍명보 감독으로 정하더라도 공평하게 셋을 모두 직접 면담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 고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밝혔다. 정 회장은 당시 얘기할 때 곧바로 출장 일정을 잡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하루 있다가 갑자기 사임했다고 해서 저도 당황했다. 몇 번 전화도 해봤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정혜성 위원장이 갑자기 사임한 것 같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는데 제가 홍명보 감독을 거부했다고 받아들여서 힘드시지 않았나는 제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혜성 위원장은 자신의 사임 이유를 뭐라고 밝혔을까? 오전 질문에 정 위원장은 감독 선임 과정 속에서 너무 체력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회장님께 보고드린 것 이상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봤다. 제 건강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에 또다시 질문이 나오자 정 위원장은 질순위를 정해 보고했는데 3순위를 보러 가면 1순위를 정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들이 사임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혜성 위원장은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말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로 정하더라도 외인 감독을 직접 면담하라고 한 것이 정 위원장이 받아들이기에는 홍명보를 거부했다고 받아들여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받아들였다고 이해된다. 정혜성 위원장의 돌연 사임 이유가 돌고 돌아 국회에서 정몽규 회장과 정 위원장의 발언으로 밝혀졌다.
정몽규 앞에 두고 정몽규 시대 끝나야 박문성의 용기 낸 작심 발언. 국회의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에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 회장의 답변에 의원들은 답답해했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답답하기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켜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고구마처럼 꽉 막힌 현장을 뚫은 건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의 말이었다. 정 회장 뒤에 자리한 박 위원은 여러 차례 축구협회의 행정과 운영에 대해 지적한 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건 왜 눈치를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며 정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눈치를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다고 입을 뗐다. 박 위원은 첫 번째는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르다는 거다. 정 회장은 대기업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홍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자라왔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 인사권에 우리 일반인은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다. 자기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투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정치권이 축구협회 인사권에 자꾸 개입할 경우 피파가 월드컵에 못 나오게 한다고 겁박을 준다.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대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 축구협회라는 이 닫힌 조직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의 발언에 전재수 위원장이 많은 국민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어 정 회장의 생각을 물었으나 정 회장은 박 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는데도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회장은 쥐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알아서 정했다고 알고 계신다.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정보가 잘못 유통됐을까라며 여기 계신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는 유튜브 팔로워가 60만 명이다. 신문이나 방송보다도 영향력이 큰데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내가 원하는 대답과 회장님 답변 사이에 자꾸 미스매치가 심하게 난다며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는 현대가의 역사고 미래도 현대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주역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특권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 회장은 전혀 아니다. 축구 발전만 생각 중이다. 능력이, 지식이 모자라서 잘못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더욱 문제인데 그만큼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둘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 15년을 계속 굴러도 프로팀 감독, 코치 한 번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는 특혜를 받으며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지도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비단 이번 사건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 회장 체제에서 일어난 승부조작 사태도 꼼수 사면이었고 매우 반스포츠적이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람을 꼼수 사면하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